예, 어서 오세요, 시장님. 맞습니다. 압수수색 갔다가 돌아온 전화기는 안녕하던가요? 굉장히 안녕해요. 그리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중국이 예. 우리나라 경제 압력을 위해서 삼성 제품 사지 마라 예. 하니까 1분기 매출이 7조 5천억. 예년에 비해서 14조, 거의 15조 팔았는데 예, 반틈. 46%가 떨어져 예.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애국을 하기 위해서 내 핸드폰은 경찰청으로 휴가 보내고 예. 애니콜이 하나도 안 팔아요. 네. 중국의 산사. 그래서 삼성 핸드폰 하나 사가지고 예. 개통을 해서 쓰다가 예. 둘이 합쳤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다음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새 아니 언제 제가 또 압수수색 내가 압수수색 뭐 특허낸 사람도 아니고 꺼두고 예전 전화기를 다시 쓰는데 그 좀 찜찜하지는 않으세요? 거기에 뭐 심어놔? 아니 전혀 찜찜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기업인한테 돈 달라고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보냈거나 제가 어떤 뭐 황보승이 의원처럼 무슨 전 남편하고 또 뭐 동거남하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자기들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분만 나쁘지. 아니 근데 요새 전화기에는 뭐 앱 같은 걸 깔아놓으면 위치 추적 같은 건 아니 물론이고 뭐 위치 추적을 하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아니, 이렇게 꺼내두면 그게 도청기 역할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수십 년 정치를 했고 권력 핵심에 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에서 도청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흔히 말하면은 핸드폰 도청하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데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이 말씀드립니다. 핸드폰과 핸드폰 통화는 도청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만약 이렇게 웹을- 핸드폰을 딱 꺼내놓고 여기에 뭘 깔아두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방송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술이 우리 있다고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개발하면은 나중에 예. 자기들이 감옥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국정원장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국정원 저 인사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뭡니까? 때문에 그 이제 제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왜 자기 핸드폰을 안 뺏겼냐? 거기에 카톡이건 텔레그램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예. 문자건 지원은 졌지만은 기계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포렌식 하면 살아나. 그렇죠. 포렌식 하면 살아남는데 저는 제발 얘기해요. 핸드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자. 나쁜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이 어항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심지어 언행뿐만이 아니라 머릿속도 누군가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씀대로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그렇죠. 아 요즘 뭐 챗 GPT, 뭐 CPT, 뭐 AI 이거 어디 살겠어요? 아까 국정원 말씀하셨는데 인사 문제 최근에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이게 뭐 신구 권력의 갈등이니 뭐 대통령실에 누가 인사 전횡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내용 좀 아세요? 글쎄 제가 잘 모릅니다. 듣지도 못하고 또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래 제가 뭐 언론 보도된 것을 보고 제 생각 얘기하는 것은 좋죠. 국정원은 생리적으로 전직 직원들하고도 만나지 않고 예.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전직 직원도 감찰을 받는 대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게 이런 게 남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하는데 저는 2년간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돼서 국내 정보 수집 분석하지 않고 정치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러한 국정원을 존경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으로 그걸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다는 것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오늘이 6.15 아닙니까? 네. 23주년인데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고 성사시킨 것. 예. 그리고 국정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법과 제도에 의한 완전한 개혁을 한 것을 저는 제일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개혁된 국정원을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정원 직원들은요, 예.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제가 뭐 청와대 장관, 뭐 국회 여러 곳 다니면서 일을 해봤지만은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권 바뀌고 나서 많이 갈리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질이 좋고 그런다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예. 과거처럼 국내 정보 정치 개입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하면은 바꿔야죠. 예. 또 1급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27명이다 하는 것 자체도 비밀입니다. 왜? 조직을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 해임한 것은 좋지만은 그 1급 직원 부서장 27명을 전원 대기 불과 발령 10개월 전에 예. 다 전원 대기 발령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나갔나요, 그분들이 다? 다 나갔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7명을 예. 발령했다가 대통령께서 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봐도 투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을 바꿨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34명의 1급 부서장이 1년 만에 다 잘렸어요. 예. 거기에 중추를 이루는 2급, 3급 이분들은 잘릴 수 없어요. 공무원 예. 신분 보장이 되니까 다 대기 발령, 예. 무보직, 교육, 파견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웁니까? 아니 그러니까 3급이 1급 자리에도 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분들이 대개 25년, 30년 예.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거에 숙청을 당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예. 가장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 것은 김정은이다. 저는 국정원에 인사하는 김정은 기쁨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게 몹시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몹시 안타깝고 불안한 일이고요. 나는 진짜 너무나 이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정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또 제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예. 아주 절제돼서 얘기하니까 우리 박지원 식탁 시청자들이 행간을 읽으세요. 뭐 3급짜리가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인수위원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알아요. 불러서 개혁된 국정원을 제대로 현 정부에 보고를 해라. 예. 인수위원회 해라. 갔는데 이분이 현 원장의 2급으로 승진해서 비서실장을 하다가 조상준 기조실장, 예.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이분이 검찰에서도 평가를 받지만은 국정원에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워했대요. 예. 그런데 평가를 받아요. 여기에서 알력으로 여기를 처벌했어요. 나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현 원장의 실세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 실세가 됐지. 예.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산업스파이 기술 보호를 하는 산업보호국이라고 했는데 이걸 경제안보국으로 바꿔가지고 예. 경제센터 그 전에 안기부 국정원에서 이게 아주 국내 정보 경제 이게 악의 축이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자기가 1급이 된 거야. 이번에. 예. 아까 그 인수위도 가고 비서실장을 했다는 그 센터장이. 예. 그러니까 7, 8개월 만에 지금 3급에서 2급, 1급이 된 건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조실장 밑에 예. 거기도 검찰 출신이 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기조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검찰 출신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쳐버리고 예. 그 사람이 기조국장으로 1급으로 된 거예요. 이건 센 거지.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에서 조상준 기조실장, 신설된 기조국장, 예. 그분도 아주 똑똑하대요. 평가가 좋아요. 예. 여기를 지금 검찰 인사도 아니잖아요. 대기를 시켜놓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낸 검찰 식구들을 왜 자꾸 쳐내느냐, 중책으로 안 시켜주느냐 이러면서 저는 그건 몰라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크네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 이상 묻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저는 그래도 최고 정보기관이고 대북 정보나 해킹, 예. 사이버, 산업 스파이, 마약, 보이스피싱 이러한 일을 하는 국정원의 최고급 간부를 어떻게 10여 개월 만에 1년 만에 34명을 다 쫓아내버리냐. 예. 그리고 2급, 3급 120, 30명을 대기 발령시켜버리고. 이게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저는 국정원의 인사가 김정은의 기쁨조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죠. 간만에 언성을 좀 높이셨습니다. 아이, 진짜 나는 국정원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진짜 괜찮은 조직이에요. 과거에 나쁜 짓 했지. 지금 좋아요. 알겠습니다. 시즌 2에서 이제 다시 방송으로 들어와서 그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구독자 10만 달성, 그다음에 쇼츠 동영상 100만 목표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독자 10만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라고 이런 걸 하나 줍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이제 골드 버튼이겠죠. 100만. 100만. 그래서 실장님이 해주실 게 있죠. 제발 이런 얘기를 박지원 식탁 아니면 못 듣습니다. 꼭 100만 되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시즌 2부터 새로 선보인 코너 2주의 짤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후쿠시마. 예. 이 시장님이 여러 방송에서 홍준표 시장 사진은 없네. 홍준표 시장은 안 왔고요. 그냥 반대한다고 말만 한 거죠. 그래도 대단하신 예. 분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방송에 나왔던 김춘희 사무총장, 예. 황교안 동료나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계시고 그 여러 방송에서 광고해 주신 덕분에 이 어민들 집회 조업을 접고 가자 서울로 이 9월에 한 3,000분 정도 모여서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그날 저도 예. 해남 진도 완도의 신안 예. 이 어민들이 올라와서 나오라는데 방송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날 원래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어민들도 이제 이렇게 지역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세가 센 영남 쪽과 강원도 쪽 어민들은 많이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은 예. 거기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겠지. 국민의힘 지역은 안 간다. 안 갈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똑같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예. 발사하면은 제가 늘 그래요. 보수들은 괜찮고 안 맞을 거다. 진보만 맞냐?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고요. 오늘 그 일본에 다녀온 정부 시찰단이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던데 그 소식은 아직 좀 못 들었고 정말 희한한 게 오늘부터 정부가 무슨 TF를 만들었는데 일일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 내용이 뭔가 봤더니 삼중수소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 해양 방류가 대기 방류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즉 말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보다 물로 들어가면 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제가 보면 이게 이런 게 괴담 같은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까? 좀 아세요?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대변인하고 예. 우리 국민의회는 이중대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러겠죠. 일일 브리핑 한다고 하면서 그런 예, 오늘 전문가들은 학자들만 한다는데 좀 김익중 교수도 한번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왔던 예.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 그분은 이제 TF를 안 부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하는 것은 예. 찬반이 나와야지. 예. 이게 반대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이건 김정은식이야. 아, 그런 얘기들은 다 괴담으로 몰아버리고 TF에서는 이제 이른바 친원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안전하다. 해양 방류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저는요 원전을 더 좋아해요. 예. 인간이 발명한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원전이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무시해버리고 예. 죽이고 신재생 에너지만 한 것도 잘못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만이 살 길이다. 예. 신재생 에너지를 깔고 뭉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원전론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무공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사전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오늘 메인 이슈는 혁신과 쇄신이란 단어가 식상해진 한국 정치.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우리가 시즌2 들어와서 초대 손님들을 꼭 모셨잖아요. 근데 실장님을 넘어서는 전문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장님하고 저 둘이서 오붓하게 혁신과 쇄신. 쇄신 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못한 예.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빠요. 그래서 괜히 그 단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단어가 식상해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실장님이 지금 민주당 혼을 좀 내셨지만 민주당 고문으로 계시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좀 길게 만날 예정이다. 가서 이 방송에 마지막 방송에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가셨는데 실패하셨나요? 예.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단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예.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맞지를 않아서 저는 실업자지만은 누가 점심 식사하자 저녁 하자 하면은 3주 이내는 비록 오늘 저녁이 없어도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3주 후로 해라. 내가 바쁜 척 내 올리는데 아무튼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의 혁신과 쇄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파놓은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정책과 민생을 위해서 나와라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 좀 그 싱하이밍 대사 만나면서 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방원경처럼 멀리 보고 현미경처럼 자세히 서생적 문제의식도 있지만은 필요하지만은 상인적 현실 감각도 필요한데 예. 아니 세상에 외교 회담을 생중계하는 것이 어딨냐? 민주당에서 그걸 해가지고 버렸지 않냐? 그랬죠.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예.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용기도 주고 격려도 예. 줬는데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나누셨을까 해서 그것은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본 게 당연히 민주당 쇄신 얘기를 했을 거고 대여 투쟁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생에 관련된 그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을 때고 당내 갈등 얘기도 좀 하셨을 테고 이 대표 거취 문제 내년 총선까지 총선 승리까지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아마 두 분의 얘기 중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안 해주시겠죠? 그거 안 할 것을 왜 알아가지고. 그러면 좀 쉬운 얘기부터 쇄신위원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 쇄신은 단합입니다. 예.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대표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 왜 거기서 있냐? 예. 과감하게 뛰어나와서 그건 검찰에 맡겨라. 그리고 제발 한동훈 장관 잘못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예. 이것은 다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는 거다. 예. 검찰이 그러한 것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건 수사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이런 걸 싸워야지. 예.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당신들한테 말이지 무슨 돈봉투 하라겠냐 가상화폐 하라겠냐 그거 하지 마라. 그 납득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나와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예.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으로 가라. 갔지 않냐? 부산도 가고 그랬죠. 자, 이제 오늘까지인가 아마 대정부 질문이 예. 끝나면은 교육위원들하고 여성위원들 끌고 예. 학교 급식 현장으로 가라. 방학하기 전에. 예. 어떻게 후쿠시마에 물을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급식에 식탁에 올릴 수 있느냐. 세게 반대해라.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간 경찰력을 약화시키고 데모 진압하는 것은 폭력으로 하도록 이런 경찰 노동 개혁해야 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시민단체 방송 장악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매일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과 현장을 찾아가서 이슈를 만들어라. 이동관 얘기도 하셨을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워질 세 가지가 있다. 예. 첫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예. 두 번째는 이동관. 방송 장악도 나쁘지만은 학폭 아무리 변명해도 다 나오지 않냐. 이것은 제2의 더 글로리 시즌 2가 된다. 예. 정순신 변호사는 나는 뭐냐 하고 땅을 칠 것이다. 이걸 하고 예. 세 번째 우리 넥타이 부대 지금 5, 60대의 힘으로 60 민주항쟁이 직선제로 예. 개헌을 이끌어냈지 않냐. 이때 오충일 목사님 등이 주동이 됐지만은 이건 우리 젊은 넥타이 부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 거다. 예. 이분들이 지금 5, 60대다. 이걸 부정하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위원회가 윤석열 퇴진운동 했다고? 안 한다? 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업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예산 지원을 한 단체
하나. 예. 그렇죠. 어떻게 됐든 예. 윤석열 반대 퇴진 운동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게 김정은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민주주의는 반대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예. 김정은은 반대를 하면은 처형하고 아우지 보내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후쿠시마, 예. 이동관, 방송장악, 예. 세 번째가 민주주의 후퇴 저지. 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니까 네. 이 정책적인 네 가지와 함께 이걸 싸워나가라. 예. 이른바 대여 투쟁 어떻게 해라. 이런 쪽으로. 그렇죠. 예. 주로 그리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십시오. 60 국가 기념식에 정부가 보이콧하고 예. 웃긴 거죠. 문제다. 예. 하겠다고 했으니까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받아는 적더라고요. 예. 그 민주당이 좀 쇄신하겠다 해서 쇄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고 우선 쇄신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9시간 만에 그만두면서 문제가 또 더 꼬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도 거론되는 후보군 한 3분 학자들은 있던데 쇄신위원회 얘기도 좀 하셨습니까? 정당마다 인사하면은 꼬여요. 그렇죠. 더 많이 꼬인 것은 국민의 힘이에요. 예. 집권 여당이 권력을 그렇게 가진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예.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대당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잘못했지. 타이밍을 놓치고. 아니 그랬죠. 뭐 예.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구실을 주니까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무한 책임 어떻게 지어요?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실수가 더 나쁘다. 예. 실수가 더 나쁘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탁 끊어서 사과를 해버리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것도 며칠 되니까 없어졌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그 쇄신위원장도 저도 두 분을 추천했어요. 야, 네, 그런데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분들이 아마 한두 분은 쇄신위원으로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두 분으로 압축됐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잘 몰라요. 당에서 잘 하리라고.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뭐 의원들만 추천하지 말고 당원이나 대의원만 추천하지 말고 이 추천 과정을 열어버리자. 민주당 좀 잘 고쳐볼 테니까 민주당 쇄신위원이 될 만한 사람을 국민 여러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중에 좋은 분들로 위원을 선임을 하고 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회의하면서 거기서 위원장 호선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들 나중에 내년 4월 총선에 후보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예. 이제 뭐 공모가 아니라 네. 공개 추천해 공개 추천을 받으면 그런데 그 뭔가 어떻게 됐든 예. 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소통을 해서 예. 민주당이 이 이상 잘할 수는 없어도 실망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예. 혁신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 쇄신이 혁신위는 뭐 쇄신이건 예. 뭐 혁신이건 예. 비상대책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쇄신위원회는 쇄신안을 만들어서 당 지도부에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런데 뭐 사실 말이죠. 이 당 쇄신안은 지금 다 한 나와 두 있다. 추럭 반은 있을 거예요. 그걸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쇄신안 나올 때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뻥뻥거리지만 나중에는 고양이를 그려요. 실천은 쥐꼬리거든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완전히 발가벗고 광화문, 서울광장 등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지. 예. 그 쇄신안을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인재를 발굴하고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당연하죠. 정당은 왜 있습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런 독재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예. 인재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꼭 당선시키는 그런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책임하에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늘 이제 입만 열면 계속 이재명 사퇴하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길게 대선까지 보고 정치를 할 때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미래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선 전에 예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한 발 빠져주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떻느냐. 뭐 이런 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오운하라고 하는 예. 김대중 총재도 문동환 총재 대행으로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이죠. 문익환 목사님은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고 동생이시죠. 동생분. 예. 예. 그리고 박영숙 예. 부총재님 체제로 선거를 치른 적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고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생각이 국민 여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은 저는 뭐 350번 압수수색을 해도 보고 싶다 증거야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재명 체제로 갈 것이다. 예. 치러도 된다. 왜? 내년 총선까지. 그렇죠. 예. 왜?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 집권 1년간 5년 후에 있을 이제는 4년이 됐지만은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2등 오세훈, 3등 뭐 한동훈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22%, 예. 2등 한동훈이 11%, 예. 3등 홍준표 5%, 안철수, 이낙연이 2%라고 하면은 예. 이탄희 의원도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은 예. 선거를 위해서 창당하고 선거는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뜻이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네. 봐요. 근데 왜 당내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 이재명 대표가 얼굴로 나가면 민주당 총선에서 폭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 건전한 야당 아니에요? 예.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그렇죠. 건전한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각성을 해야죠.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명령해가지고 다 따라간다 하면은 예. 우리가 국민의힘 하지 뭐하란 민주당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예. 천하에 김대중, 김영삼, 예. 노무현도 당에서 배척받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 그런 판단을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서 민주당 최대의 혁신, 쇄신, 예. 개혁은 단합이다는 게 지금 입한국의 친명 비명 예. 수박개딸 해봐야 뭐해요. 그것은 윤석열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이 돼야 돼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지. 예. 내부 총질? 총을 앞으로 쏘야지. 내부 총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보고 한 이준석 같아요.
그렇게 쫓아내버릴 힘이 있으면 그건 아니죠. 대통령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시즌 2 방송 끝으로 하고 이제 시즌 3까지 좀 텀이 있어서 총괄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물론 그 어떤 제도화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을지도 결정이 안 돼서 전망하기는 좀 힘들 수도 그건 모르죠.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현역 의원의 물갈이는 거의 40~50%는 역대 선거에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국민이 결정한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국민 경선 아니에요.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의석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승리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다수당입니까? 아니면 의석수의 증감입니까? 제3당이 출연하지 않고 정의당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151석을 차지하는 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151석을 가져야 긴장하고 좀 잘하지. 이게 국민들이 180석 당선시켜 놓으니까 엑스판 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 탓하시는 겁니까? 뭐 탓하지는 않지만은 이 코돌이들이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만 2년이 살짝 안 되는 때인데 그러면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 그렇죠. 중간평가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투표하겠다. 어느 쪽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걱정 수준을 지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왜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을 앞서 나가지 못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제가 이제 어제도 청주, 오늘 안양 이 전국 강연을 수요일, 토요일날 다니면서 한 30군데 이상을 했어요. 똑같아요. 대구건, 부산이건, 청주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못해도 저렇게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기대도 안 하고 절망하는데 민주당은 왜 저러냐 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은 나는 국민들이 중간평가를 하는데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개월 남았으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18일 선거운동 할 때도 초반, 중반, 종반기 해가지고 10대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일은 전혀 없고 민주당이 잘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혁신과 쇄신의 길로 가야 된다. 참 잘해야 될 텐데 혁신, 쇄신도 잘해야 되고 단합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은 뭔가 카드도 여러 개가 있고 카드 통하지 않아요.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세적으로 해도 민생 경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민생 경제가 선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승리해서 90%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나쁘니까 클린턴 알칸사 주지사한테 패배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 잘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IMF 외환 얘기 나오니까 가장 실패한 대통령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정에도 입만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공격하지만은 와 있을 때는 그래도 90% 나왔는데 지금 뭐 30%대에서 딱 박혀 있잖아요. 뭘 잘하겠어요? 그것만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야당은 분열시키고 탄압하고 이래서 쫙쫙 갈라놓겠다. 그건 안 돼요. 자기 지지층만 견고하게 가져가겠다는 오히려 사람이 저는 아니면 국정을 저렇게 못해. 보수 정당이 내년 총선 전에 예. 1, 2, 3월 달에 분당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것도 윤석열 여쭤보려고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당 대표도 예. 이준석 너는 나가 당원권 정지시켜버리고 나경원 누구 다 나오지 마 해서 김기현 내세우잖아요. 예.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 조직 다 하니까 예. 공천도 불을 보듯 검찰 출신들과 윤핵관들만 하면은 예. 공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그대로 있겠어요? 반드시 창당합니다. 예. 그러면 보수가 분열될 확률이 높고 보수는 분열될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그렇게 분당될 힘도 수 없어요. 있는 힘도 없다. 예. 어제 그제 어떤 분들이 점심에 자서 했는데 그분들도 저하고 같이 창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나가봐라. 얼마나 양양자 축구배고 의원이 신당 얘기를 하더만. 뭐 그거야 하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네. 제 그 원내대표 2번 할 때 제 비서실장을 한 김명진 실장이 광주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출마를 준비하고 서구로 있는데 나갔던가요? 서구요. 예. 그걸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모친상 예. 미수의 99세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제가 갔더니 광주 정치인들이나 지망생이나 특히 광주 언론인들이 다 예.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이제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방송하시. 거기서 나는 양영자 의원이 출마 아니 창당한다는 소리를 네. 처음 들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나 당선하라고 그래. 그러는데 나는 양영자 의원도 잘 되고 우리 금태섭 의원도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시대 정신이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제가 기자하면서 늘 4년마다 보았던 캘린더성 기사가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 뭐 이런 거 나오고 물갈이 대폭해야 이런 기사들 쓰는데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3, 40% 적을 때는 많을 때는 50% 가까이 물갈이를 하긴 하는데 물갈이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왜 맨날 국회는 그 뭐냐 그 꼴이냐 정치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고 봐요. 저는 내각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개헌을 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애정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은 게 언론도 국민도 국회의원 때려 피우고 국회 욕하면 다 좋아해. 그런다고 국회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1987년 60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됐지만은 그때의 시대 정신이 이제는 소멸돼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저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내년에 총선 출마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총선에서 당선된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이제 대통령으로 가야지. 바이든도 하는데. 바이든 그렇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준치가 너무 낮은 다 박수를 쳐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한 것은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것. 자기 와이프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 제가 그거 못해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5천만 국민 누구나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대통령직을 보편화를 하고 예. 나는 윤석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 다 그러대요. 박지원이 하면 훨씬 잘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국회 노장청 조화를 위해 출마한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되면 뭐 하고 싶으시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 아니 그것을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 여기 시즌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좀 아니 금방 그리고 가셔야 되죠. 나보다 총선 저는 나가는데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적당한 지역이 되면은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거로 할게요. 시즌 2 14주 동안 저랑 14번 방송하셨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재미는 있으셨는지. 저는 우리 김보엽 기자가 한겨레 기자할 때는 굉장히 고약했는데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너무나 스마트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처음에 방송 기자로 갔으면 성공했을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송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닿는 말로 오늘은 초대 손님 없이 시장님하고 단둘이서 오붓하게 혁신과 쇄신이라는 단어가 식상해지지 않게 한국 정치의 기대도 좀 가져보고 민주당의 최고의 쇄신 혁신은 단합이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년 총선 전망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아마 이 주제는 계속 10개월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13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저자들과 방송 같이 했잖아요. 근데 댓글이 무려 200개 정도 달렸어요. 엄선하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SY 양님 이분은 이미 읽은 독자라고 소개하시면서 북토크 형식을 띈 방송이 유익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경제 부분이 특히 좋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 분은 또 나오는 거니 재밌는 이용자 명인데 이분은 살면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아직도 검찰총장 껍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어찌 믿고 나라를 맡기겠는가. 메디치 미디어가 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맡겼는데 뭐. 네? 맡겼는데 이미. 그러니까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안내에 따라서 정보 제공해 주시고요. 박지원의 식탁 시즌2는 오늘 14회 방송을 끝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7월 중에 새로운 코너로 얹은 시즌3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새 프로그램이 되더라도 우리 실장님 계속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나와야 박지원의 식탁이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은 자주 오셨으면 고정 좋겠어요. 패널로. 좋죠.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유익한 방송이었기를 기대하고요. 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